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받게 되신 모의고사가 2021년도 2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 물리 1 받으셨을 텐데, 일단 이 문제의 특징들은 일단 저희가 주간지를 쭉 진행해 오면서 풀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푸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익숙한 문제들도 많아서 일단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살짝 그렇게 끝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해보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간단한 그래프 해석 문제죠.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고, 일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니은, 선지 바로 볼게요. 얘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일단 얘 맞고 가셔야 된다는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1번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1번 문제 가장 틀린 사람이 많긴 해요. 자, 풀게요. 자, 물체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다. 맞죠? 왜? 2초 동안 지금 8m/s 올라갔으니까 2초당 8m니까 1초당 얼마다? 4m/s니까 4m/s의 제곱. 이렇게 돼서 기억 정답. 니은 볼게요. 0초부터 2초까지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8m다. 8 곱하기 2에다 절반. 즉 이 VT 그래프의 밑넓이가 뭐다? 이동거리니까 8, 2, 16의 절반 얼마다? 8. 정답. 자, 다음 0초부터 2초까지 0초부터 2초까지 물체 평균 크기가 평균 속도의 크기가 1초일 때 0초부터 2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가 1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볼게요. 일단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나누기 나중 속도의 절반인데, 일단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 속도가 0, 여기 속도가 8 나누면 4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얘랑 얘 속도의 중간, 이렇게 얘도 4가 나오죠. 평균 속도의 원리가 이렇게 등가속한 거의 넓이를 구할 때 얘랑 똑같은 넓이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출발한 겁니다.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나누기 2죠. 얘는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 얘 나누기 2, 얘 나누기 2 해서 얘네 넓이가 되었다. 아시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그냥 얘랑 절반 시점의 요 가속도를 평균 속도로 정의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즉 0부터 8까지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4m/s로 달린 거랑 똑같다. 왜? 요 초록색 부분의 넓이랑 지금 여기 쳐져 있는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같으니까 지금 요만큼이 합동인 거죠. 이해되시죠? 요만큼. 그래서 디귿번은 볼 것도 없이 뭐다? X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m/s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던 질량 3kg인 물체가 벽을 정면으로 충돌한 후 반대쪽으로 1m/s의 제곱의 1m/s 속력으로 왼쪽으로 운동한다 써져 있어요. 자, 일단 구해볼게요. 일단 뭐 먼저 해야겠다? 딱 보니까 충돌 뭐다? 충격량. 그리고 충격량 구해줄게요. 3, 1, 3, 2, 3, 6인데 충격량은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이쪽 가는 걸 제가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 가는 걸 뭘로 잡을 수 있다? 마이너스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6이었던 운동량이 반대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9죠. 형, 뭔가 이상해요.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6부터 0, 마이너스 3, 거리 얼마? 9.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벽이 얘한테 준 게 9만큼이 될 겁니다. 인정하시죠? 운동량. 자, 그래서 볼게요. 물체가 벽으로 받은 충격량 크기는 3Ns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얘가 만약에 3Ns를 받으면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얘는 1m/s의 제곱으로 1m/s로 이쪽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니은 X. 기억 X. 니은 볼게요. 벽에 충돌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9kg/s다. 맞죠?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아시겠죠? 왜? 변화량 자체가 뭐다? 9니까.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벽에 충돌할 때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떤 쪽이다? 왼쪽이다. 맞죠?
얘는 오른쪽 왼쪽 구분 못 하시지 않는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미니까 당연히 이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도 정답 해가지고 몇 번 체크해 주시면 되냐면 4번 체크해 주시면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일단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마이크도 샀고 카메라 각도도 조금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 또 이제 의견 있으시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간단하죠. 자, 제 선택 과목은 보다 그림이 아니라 음악이다. 그렇다고 노래 불러주세요 이딴 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100점 맞으면 제가 뭐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A, B 안 그릴게요. 제가 D. 자, A에서 C까지 열차가 운동하는 동안 열차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랑 비교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당연히 높은 게 뭐다? A겠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점 감소한다. 정답이죠. 자, 니은 볼게요. C에서 열차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이다. 볼게요. C를 여기입니다. 딱 최저점. 이제 살짝 잘못 그렸어요. 좀 띨박하긴 한데 최저점. 이때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최대이다. 맞죠? 왜? 딱 이 시점이 운동 에너지랑, 자, 일단 여기 볼게요. 딱 출발한 그 시점. 자, 일단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100이라 쳤을 때 운동 에너지는 0이겠죠. 그래서 0이겠죠. 근데 점점점 떨어지면서 얘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일 때는 A, B, C 중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뭐가 최소가 된다?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 아시겠죠? 자, 니엔도 정답. 자, 열차가 A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자, 일단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 먼저 하셔야겠죠. 역학적 에너지. 얘는 뭐다? 위치 플러스. 꼭 아셔야 돼요. 얘는 나중에 더 상위 호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위치 플러스 뭐다? 운동이다. 운동. 보통 얘를 운동 에너지를 EK라 부르고 얘는 EP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뭐니? 그럼 EP 더하기 EK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왜? 처음에 준 에너지는 똑같은데 어느 상태로 존재하는 거에 따라 분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EK, PK로 하시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D급 볼게요. 운동량의 에너지는 보존된다. 자, 형태가 다를 뿐이지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다. 이걸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원래 조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찍으면 강의가 밀리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 자, 얘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제 물리다운 문제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가속도죠. 등가 속도 직선하는 물체가 점 P를 속력 V로 통과하여 점 Q를 지난 후 R을 속력 5V로 지난다.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과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같고, 자, 일단 여기 거리를 T로 둘게요. 시간이 같다고 했으니까 TT. 자, 트와이스죠. 아시려나? 자, 걸린 시간 같고 Q에서 R까지 거리는 S이다 라고 일단 문제에서 주셨어요. 자, 볼게요. 일단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고 시간이 같다. 그럼 저희가 계속 풀었던 방식이 딱 한 가지가 있죠. 뭐를 둔다? 동일한 속도 증가량을 미지수로 둔다. 그래서 일단 얘를 V로 둘게요. 그리고 T만큼 간 후의 속도를 V 플러스 A라고 둘게요. 자, 그 상태로 T만큼 더 갔으면 얘는 어떻게 둘 수 있다? V 플러스 A 플러스 A, 즉 V 플러스 2A로 둘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V 플러스 2A가 5래. 그럼 V 플러스 A는 얼마일까? 보는 거죠. A는 얼마다? 2다. 그래서 A는 2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 속력은 얼마가 나올까? 3V가 나오겠지. 맞니? 3V. 자, 그 상태로 문제 쭉 풀어볼게요. 이 정도만 뽑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시는 거는 가속도의 크기랑 Q에서 R까지의 걸린 시간이야. 걸린 시간. 가속도의 크기는
얘네들이 평균 속도 구해서 시간으로 때리면 될 것이고, 자,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가속도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문제가 좀 융합되어 있고 점점점 하나 풀면 하나가 자동으로 좀 풀리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일단 이 T를 정의기 내리셔야 돼요. 왜? 가속도도 있고 지금 시간이랑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이 T를 뭔지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자, 이 거리를 S라고 뒀어요, 문제에서. 자, 그럼 S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얘네 둘의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맞나요? 그러면 얘네들 평균 속도 5 더하기 3이니까 8의 절반 4V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얘 넘겨주면 S는 4V는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걸린 시간을 구해줬어요.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 자, 그 상태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궁금한 거니까 가속된 양이 A가 얼마다? T의 시간만큼 A만큼 빨라진다. 그러니까 일단 가속도는 T분의 A일 겁니다. 근데 T를 여기서 4V분의 S라고 구해주셨으니까 A는 얼마나? A는 아까 2V라는 거2V라는 거 구해줬으니까 2V 넣으면 얼마다? 8V 제곱분의 S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5번 문제 자체가 제가 처음 읽고 이게 뭘 물어보고 싶어서 낸 문제인지 살짝 의심하긴 했어요. 문제 한번 보면서 풀어볼게요. 얘는 일단 시험장에서 보시면 이 문제 자체를 시험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딱 이 속도 맞추시면 돼요. 기역? 아니군. 니은? 아니네. 디귿? 맞네. 이 순서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 정도 시간까지 걸릴 문제도 아니었고 얘는 운동량 문제치고는 엄청 쉽게 나왔어요. 일단 말이 안 되는 선지들이 많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얘는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VT 그래프가 아니라 FT 그래프예요. 시간이랑 힘이 나타내져 있죠. 근데 지금 얘가 웃겨요. 점점점 힘이 받을 거예요. 그럼 얘의 속도는 점점점 빨라지겠죠. 맞나요? 그런데 일단 기억선지 볼게요. 2초일 때 이때의 속도는 2m/s다? 힘을 받았는데 속도가 그대로다? 얘는 완전 말장난이죠. 맞죠? 말이 안 돼. 그 상태로 니은 그대로 볼게요.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보다 5초일 때가 4배이다. 일단 이 힘을 받은 면적을 구해줘야겠죠. FT는 뭐다? I다. I는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그래서 얘네 둘 넓이 구해주면 4, 2, 8의 절반 4. 3, 4, 12. 총 16만큼 받았네요. 그럼 바로 한 문제 또 풀어지지. 자, 뭐 풀어질 수 있다? 디귿번 바로 풀어지지. 문제 좀 풀려고 보니까 자동으로 디귿선지가 나오네. 그래서 이 충격량은 자, FT는 I니까 여기 넓이가 충격량일 텐데 이 넓이가 얼마가 나오더라? 16이 나오더라. 그래서 디귿번은 맞다. 니은 볼게요.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이다. 뭔 소리야. 자, 일단 얘 운동량 구해보면 얼마다? 4죠. 근데 2초일 때는 4만큼 더 더해지는 거죠. 2초일 때 운동량. 5초일 때 운동량은 얘네 전체 넓이니까 16을 더해주시면 돼요. 16. 그럼 20이 나오고 이런 8이 나오니까 4대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2네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XXO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 같은 좀 띨빡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다 나오셨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얘 대신 뭐를 쓰냐면 12를 써가지고 16이 나와서 2배다 라고 쓰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선지 자체에서 지금 배려를 해준 거죠. 12 자체가 4배가 아니라 만약 12로 나왔으면 몇 대 몇이냐면 1대 2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무조건 아니라고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이 부분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부터는 제가 앞으로 이전까지가 연계가 되었긴 했는데 그닥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번호를 안 써드렸긴 한데
이번 문제부터는 제가 여기에다 번호를 좀 써드릴게요. 자, 재작년도 수특 20페이지 17번 문제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찾아놨어요. 아시겠죠? 공유를 많이 드렸어. 자,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 2m인 물체 AB를 연결한 후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임을 0에서 2t까지 적용을 한대. 자, 0에서 a의 속력은 0이고 t가 t0일 때와 t가 3t0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뒀어요. 자, 쭉 읽어볼게요. t는 t0일 때와 t0일 때와 3t0일 때 실이 당기는 크기를 t1, t2라고 할 때 t1 빼기 t2는 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t1하고 t2는 일단 알짜임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 그림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얘가 아래쪽으로 2mg만큼 당기고 있구나 라는 걸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 상태에서 2mg고 얘를 3m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얘의 가속도는 3분의 2g겠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죠. 이 상태에서 지금 F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줬어요.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러면 일단 전체 가속도가 나온 거죠. 그 상태로 볼게요. T1부터 구해보죠. F1부터 구해보죠. 일단 F1은 뭐냐면 T0일 때 얘를 당기는 힘이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EM이란 물체를 이만큼으로 가속시키고 있으니까 위로 당기는 힘은 얼마일 거다? 3분의 3mg일 거다. 왜? 얘랑 얘의 합력이니까 3분의 4mg일 거지다. 왜? EM인 물체를 3분의 2g만큼 가속시킬 때 필요한 힘이 3분의 4mg일 테니까 F2 볼게요. F2는 3t0일 때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래. 근데 봐봐. 3t0일 때는 일단 어때? 3t0일 때는 지금 F가 없어진 상태인 거지. 맞니? 자, 얘는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놓고 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를 위로 3분의 2, 자, 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고 얘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볼게요. 왜? 일단 F가 작용하지 않을 때는 아래로 운동할 테니까 F가 작용하고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원래는 마이너스 3분의 2g 방향, 즉 아래 방향으로 운동을 할 텐데 즉 F가 작용함으로써 지금 문제에서 가속도가 F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F가 작용하고 있을 때도 F가 작용하고 있을 때는 플러스 3분의 2g만큼으로 움직일 겁니다. 맞죠? 왜? 지금 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다르겠니? 부가 다르겠지. 맞아?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있을 때 플러스 3분의 2g 방향, 즉 윗방향으로 움직이겠고 F가 없어지는 순간, 즉 ET 이윤이 맞니? ET 이후에는 이 아랫방향으로 이만큼으로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보면 일단 F1은 처음일 때 F1이래. 처음일 때. 그럼 볼게요. 처음일 때 B를 잡아당기는 실의 크기니까 자, 처음은 이걸로 운동하고 있을 때죠.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힘을 이겨내줘야 되기 때문에 2mg 더하기 위쪽으로 이만큼 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g 더해주면 얼마다? 10분의 3g다. 10분의 3g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F1은 10분의 3g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F2 볼게요. 힘이라 그랬으니까 mg. F2 볼게요. F2는 얘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F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3분의 2mg가 갈 텐데 얘를 갈 건데 지금 여기가 B를 당기는 힘을 알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가 움직이는 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
F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얘가 주체적으로 끌고 움직일 테니까 얘한테 얘가 가해준 힘이 여기 있는 실의 힘일 테니까. 즉 여기에서 말하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러면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로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실의 장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구해주면 3분의 2의 mg겠죠. mg. 얘네들의 차는 얼마다? 8분의 3mg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문제 정답으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끌어갈지를 만약에 보신 적이 없다면 이 문제는 처음 풀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해요. 자, 이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번 문제가 왔네요. 자, 볼게요. 자, 일단 기흥, 니은, 디귿 선지를 볼 텐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정리 몇 개를 해드릴게요. 이걸 생각보다 모르고 안 쓰고 오히려 안 쓰는데 몰라서 안 쓰는 거랑 아는데 안 쓰는 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운동량이랑 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충격량이나 일에 대한 정리를 조금 다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원리를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고, 근데 알고 안 쓰는 거랑 모르고 안 쓰는 건 다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이랑 충격량이 있습니다. 충격량. 자, 볼게요. 일단 각각의 정의 자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의 정의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그거 반대로 충격량은 뭐다? 운동 량의 변화량.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은 어떻게 구해주냐? 과학에서 1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물체를 제가 힘을 줘서 이동시켰을 때 1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고 가만히 걸을 때는 1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W, 1은요. 어떻게 구하시냐면 F, 준 힘에 가지고 몇 미터 이동했냐? 그래서 이동거리 S. 그래서 W는 FS.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셔야 돼요. 생각보다 유용할 것이 많아요.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인데, 자, 충격량 I는 어떻게 된다? F의 델타의 T다. 자, 이 부분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자,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얘는 에너지예요. 얘의 변화량을 각각 나타낼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유용하게 쓰시는 게 물리 문제 푸실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별표 2개. 꽂자? 아니다. 더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할수록 좋아. 알았지?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풀게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게 또 있어서 소개 좀 더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지금 보면 일단 이 문제에서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게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풀 건데, 자, 볼게요. 지금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존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형태만 다를 뿐, 즉 공식 자체만 다를 뿐, 즉 문자 자체만 다를 뿐 언제든지 변환되고 교환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마인드로 일단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몇 mg를 mgh 이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바꾸실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몇 mgh구나 하면서 바꿀 줄 아셔야지 이 문제를 제대로 푸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에너지를 여러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 자,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번 선지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뭐든지 다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지 한번 파악하시고 하는 게 문제 이해도도 더 높일 수가 있고 문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맞춰 나가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P를 지나는 순간 P가 어디니? 여기죠. 이동 P가 P를 지나는 순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EMV다. 볼게요. 일단 P를 지나갈 때 속도가 V니까 일단 운동 에너지, 즉 이 K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올 것이다?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오, 딱 가리네 내가? M의 V 제곱으로 나올 거다. 근데 이 상태에서 뭘 구해주면 된다?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면 M, G, H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둘이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쳐요, 형? 맞출 방법이 없네요? 난 이 문제 포기. 그 순간 여러분 대학도 이따 포기하셔야 되고요. 대학도 포기하셔야 되고요. 시험 끝나고 저한테 무사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일단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언제든지 얘네들은 교환되고 특정한 비율로 나타내질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엮을 건데 어떻게 엮냐? 문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 써졌죠.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P일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 운동 에너지의 4배다. 즉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요. 뭐라 정의될 수 있냐? 물체 운동 에너지의 4배래요. 즉 얼마다? EM V의 제곱이다. 그냥 바로 나오네. 기억은 정답. 그리고 니은부터 살짝 뭔가 애가 이상해져요. 자, 일단 물어보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워집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V는 루트에 G의 H니라고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그리고 딕은 또 이상한 거 물어봤어요. F는 여기 끌어당기고 있는 전동력 끌어당기는 힘은 F는 4mg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보면, 자, 어떻게 파악할 거니? 라고 보면 살짝 막막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니은 선지부터 풀어보기 시작할 건데, 자, 이런 문제는 제가 이걸 보고 좀 막막해질 땐 이런 방법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방법을 쓰시냐? 역추적이라는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역추적. 이렇게 뭔가 물체가 운동 상황에 나타나져 있는데 막막하다 할 때는 뭘 쓰면 된다? 역추적을 좀 쓰시면 돼요. 자, 역추적.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되냐? 일단 이 식을 꺼냅니다. 그대로. GH.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을 보고 루트가 불편하니까 감이긴 한데 루트가 불편하니까 V제곱은 GH구나.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V제곱이고 2분의 1 MV제곱이고 위치 에너지 공식은 MGH인데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2분의 1 M을 곱해주면 2분의 1 MV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1 MGH 이렇게 정의되어질 수가 있죠. 양변에다 뭘 곱해준 거야? 양변에다 뭘 곱해준 거야? 2분의 1 M을 곱해준 거야. 그러면 딱딱 얘네 공식이 튀어나오네. 그럼 뭘 물어본 거야? 이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는 몇 대 몇 교환 비율로 가져가니? 라고 여기 문제에서 나타내진 거죠. 자, 뭘 꺼낸다? 얘 꺼내면 되겠지. 얘네 둘의 합이 얘니까 연립방정식 좀 세워보면 자, 볼게요. 이 M의 V의 제곱은 얘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다 위치 에너지 MGH를 더해주니까 얘 넘겨주면 3분의 2 MV 제곱이고 얘는 뭐다? MGH다. 근데 여기서 교환 비율이 2분의 1, 2분의 1인데 지금 얘 보기 편하게 또 바꿔주면 얘 기준으로 바꿔주면 2분의 1 MGH는 4분의 3의 MV의 제곱일 거니까 얘랑 지금 요거냐고 물어봤는데 위에 거냐고 물어봤는데 요거입니까? 했는데 아니에요. 계산해보니까 이 아래 공식대로 교환이 되더라. 그래서 이 선지 같은 경우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감에 있어서 뭔가 막막하고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지 몰랐을 때는 선지를 보고 선지에서 물어보는 바가 무엇인지 좀 찾아내서 어떤 방법을 쓴다? 역추적이라는 방법을 쓰시면 생각보다 막혔을 때 괜찮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추적이라는 방법도 기억을 해놓으신다. 아시겠죠? 자, 디귿 선지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물리 상식이나 물리 지식을 잡기 잘 만든 문제 같아요. 몇 개 문제는 띨팍하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 괜찮아요. 자, 디귿선지 보면 F를 구하라고 했는데 4mg니? 라고 물어봤어요. 잠깐만, 4mg면 뭘 물어본 거야? 4mg 맞니? 4mg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잠깐만, 4mg?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할 수 있죠. 일단 제가 역추적을 설명했으니까 얘 때 역추적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mg란 단위를 썼어요. 얘는 f란 단위 힘을 썼어요. 근데 봐봐, mg 하면 여기서 떠오르는 공식은 얘랑 엮는 게 가장 빠르겠지. 양변에 h 곱해주자. 얘는 4mgh. 나온다. 5가 나온다. 자, 얘는 뭐다? 1이네. 이게 뭐다? 위치 에너지네. 이렇게까지 여러분은 구해내신 다음에 그러면 지금 위치 에너지랑 1이랑 관계가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르래가 F란 힘으로 위로 올려주고 있어요. 일단 H까지 간 상태까지 봅시다. F란 힘을 줘서 이물체를 H만큼 움직였다. 그거를 F 곱하기 H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가 4mgh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이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4mgh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만으로 표현할 수 없고 합력을 얘기하죠.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에너지를 변환한 값, 어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죠. 역학적 에너지가 4mgh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2mv 제곱이란 걸 알았어 이미. 근데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mgh 단위로 mgh 단위로 나타내래. 그러면 뭘 해주면 돼? 지금 교환 비율이 4분의 3대 2분의 1이니까 양변에다가 뭘로 곱해주면 된다? 8 곱해주면 되겠지. 8 4mg 위에다 써주자. 4mg의 h는 8 곱해주면 6mv의 제곱이다. 자, 나왔어. 그러면 4mgh는 6mv의 제곱이다 했는데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2mv 제곱으로 구해줬지. 근데 이 선지 말대로 하면 4mgh가 나와야 되는데 이 4mgh를 mv 제곱으로 변환해 보니까 6mv 제곱이 나왔는데 얘랑 얘는 절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말하는 여기의 역학적 에너지는 6mv 제곱이 나와야 될 테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서 나타내주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2mv 제곱이 나올 테니까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 틀린 성지, 니은 틀린 성지, 기역 맞은 성지. 이 문제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개념도 살짝 다루면서 실전 개념도 조금 다루면서 이렇게 역추적 과정을 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1에너지 운동 정리로 좀 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갖고 갈 점이 뭐냐?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다? 충격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뭐다? 나오죠? 1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좀 오묘하고 더 구해져야 될 과정이 좀 막혔을 때 어떤 방법을 쓴다? 선지를 보고서 뭐 하는 과정? 역추적하는 과정을 좀 써볼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런 마인드. 알았지? 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미 주간지에서 이거랑 똑같은 자료를 숫자도 바뀌지 않은 그 자료를 다뤄봤기 때문에 이 문제 절대 틀리시면 좀 곤란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그대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던 전제하에 A, B, C 거리가 A, B, C에 각각 A, B일 때 F라는 힘이 작용하고 A, B, C, D일 때 F2라는 힘이 작용해요. 1, 2. 자, 이때 지금 거리가 같으니까 이 문제 그래프 바로 해석 들어가 볼게요. V, T. 지금
힘을 준 지점이 어떤 지점일까 생각을 해보면 뭐한 지점? 속도가 바뀐 지점에서 힘이 작용했구나.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뭐겠다? F1, 즉 B에서 A, B 구간이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속도 바뀐 이 부분이 뭐겠구나? C에서 D 구간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각각 거리가 같은 걸 쓰게 될 겁니다. 왜? 얘네들 등가 속도 운동 같은 거에 중요한 건 뭐다? 공통점을 최대한 뽑아서 가져가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자, V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뭐다? VT 그래프가 뭐다? 이동거리인데 그러면 얘네 각각의 밑넓이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뭘 기준으로 잡아주면 좋을까? 공통이 가장 많고 변이 가장 다 나와 있는 정보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부분 어디 부분? 요만큼 부분을 팩트로 잡아주시면 된다. 자, 얘네 둘이 이 넓이 한번 구해볼게. 일단 사각형이니까 높이 얼마래? V래. 거리 시간 얼마래? 2t래. 그럼 얼마다? 2의 VT다. 이것조차도 안 바뀌었어. 문제에서 그대로 놨다는 얘기지. 자, 아까 얘기했지. 문제 자체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데 그대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다. 아시겠죠? 자, 2VT라는 넓이가 이만큼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아래 쪼꼬미들을 구해줄 건데 자, 각각 A, B, B, C, C, D 구간이 같을 테니까 요만큼의 넓이랑 요만큼의 넓이랑 요만큼의 넓이가 같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아래 게 쉬울 것 같으니까 얘 먼저 구해줄게요. 얘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의 높이는 얼마다? V에 얘는 요만큼의 간격을 P, 요만큼의 간격을 Q라고 둘게요. 왜? 일단 시간 간격을 주는 게 뭔가 편할 것 같으니까 빼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 상태로 Q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VQ가 얘 넓일 텐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V 떼고 하면 Q는 얼마인다? Q는 4T다. 그러면 여기가 4T군요. 존망. 자, 기간을 줄어뒀으니까 4T를 플러스 4T를 더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9T다. 라고 바로 될 수 있겠지. 맞니? 그리고 이 넓이를 내가 한번 잘 구해볼게. 일단 이 넓이를 사각형, 삼각형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초등학교를 그레듀에이션 하셨으니까 자, 얘를 그냥 사다리꼴로 인식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 더하기 밑변, 아랫변 더해주면 3V의 절반 2분의 1의 높이 얼마? 얘는 P로 썼으니까 P 3분의 2VP인데 얘도 2VT라고 주셨으니까 P는 얼마다? 4분의 3T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이 부분. 그래서 얘를 P에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그냥 여기가 T1이 3분의 4T겠구나. 존망.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왜? C 간을 구해줬으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착각하실 분들은 차라리 빼면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구해주면 4분의 3을 여기다 빼주면 얼마나? 3분의 5T다. 그래서 T1, T2 다 구해줬고요. 문제 있는 조건을 다 구해줬으니까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 답까지. 근데 반대로 문제에서 절반 정도 오고 선지에서 절반 정도 와서 답이 결정될 건지 문제를 그냥 읽기만 하고 선지에서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아낼 것인지 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일단 물리 처음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읽을 수는 있겠어. 상황까지 이해되는데 여기다 내가 봐야 공식들도 다 알아. 근데 도대체 여기서 뭘 써야 되지?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을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방법을 크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풀이 계속 시작을 해보자면 제가 이렇게 그래서 다 구해줬어요. 일단 기은이은 보기 볼게요. 자, C에서 D까지 평균 속력은 2분의 1V다. 얘는 뭐다? 정답이다. 왜? 지금 C에서 D까지 이 부분인데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 V, 나중 속도 0이니까 절반 했으니까 2분의 1V다. 선지 자체는 원래 기출됐던 문제보다 좀 쉽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니은 볼게요. 자, T1은 3분의 5다. 맞죠? 얘는 그냥 사실 확인밖에 없어. 사실 확인. 자, 가속도는 A에서 B까지가 C에서 D까지의 3배다. 푸시면 되겠지. PQ 바로 써주면 되겠네. P 얼마? 4분의 3.
q 얼마? 그리고 증가된 속도가 각각 v니까 3 번분수 계산해주면 날려주고 3대 1이다. 자,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다? A, B가 3이야, C, D가 3이야. 이걸 확인해 줘야겠지? 얘는 뭘 구해준 거야? 자, 얘가 C, D고 얘가 A, D겠지. A, D겠지. 지금 문제에서 얘가 얘의 3배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도 맞는 선지가 되겠지. 꼭 이렇게 계산까지 다 해준 다음에 주어 서술어 관계 틀려서 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주어 서술어 관계를 확인해 준다. 아니면 존망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쓰니까 좀 한자처럼 보인다.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여러분 수학여행 온 주에 살짝 이거 찍는 거에 대해서 권태기가 살짝 있었긴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응원해 준 것도 좀 있고 해서 다시 힘내서 또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서로 잘해봅시다. 윈윈하는 게임이어야 되니까. 자, 볼게요. 이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좀 풀면서 애를 먹긴 했어요. 문제 자체도 좀 어렵고 변수도 좀 많고 이 문제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고려해줄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풀이해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이런 형식의 문제를 보셨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일단 저라면 일단 이럴 것 같아요. 자, 일단 물체가 3개니까 2개 자체만 해도 머리가 아파 뒤지겠는데 얘가 3개야. 그래서 얘를 파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 주어진 그래프는 ST 그래프고 그렇다고 VT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선이 3개를 그려야 돼. 이걸 시험장에서 하기 쉬울까? 그리고 심지어 겹치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게 얘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어. 자, 그래서 일단 얘는 그래프보다는 식으로 풀려고 했더니 식으로도 좀 풀려고 보니까 이것도 좀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3개 이상일 때는 그래프보다는 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표가 뭐에 강력하냐면 이렇게 주어진 대상이 많고 이 값이 적을 때 표가 유리해요. 지금 여기 상황 자체가 포인트 잡아놓은 게 3개, 문제에서 준 것까지 한 4개 정도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단일 변수일 때가 유리합니다. 단일 변수. 근데 그에 비해 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일 변수에는 좀 강력하고 단일 변수에 강력하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끊고 넓이를 구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표 같은 거는 그러기 살짝 어렵다는 점에서 살짝 단점이 있긴 하니까.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주어진 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표로 좀 그려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준 게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뒀죠. 일단 A, B, C에 대해 표를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 A, B, C. 자, 그래서 일단 처음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일단 0일 때는 A의 속도는 얼마? 처음 시작할 때 얼마래? 처음 시작할 때를 보자. 처음 시작할 때 보겠습니다. 자, 이 t에 8s만큼 이동했으니까 자, VT 그래프 아니지.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죠. 그래서 보면 얘랑 기울기 구해주면 얼마 나와? 4V 나오지. 그냥 임의의 상수 V를 속도로 잡을게. 4V 나오지. 8 나누기 2. 그리고 이 아래 거 같은 경우는 4만큼 증가했고 4만큼 증가했으니까 V겠네. 그리고 6에서 10만큼 증가했으니까 4만큼 증가했고 얘에서 얘만큼 2만큼 증가했으니까 얼마 증가했겠다? 2분의 1V겠구나. 속도는 이렇게 되겠구나. 바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좀 써줄게. 0일 때 A는 얼마래? 4V래. 나왔지. 그리고 또 중점으로 봐야 될 게 어디? 문제에서 읽어보면 3t일 때 BC가 충돌했대. 한 번 더 나눠줄게. 3t 2, 3, 4, 5, 6이니까 한 2쯤 3t가 존재할 거야. 자, 그리고 2t에서 3t까지 한 번 더 나눠줘야겠지. 일단 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A한테 힘이 전달이 됐을 거야. 맞니? 자, 일단 상식적으로 A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힘을 받는 지점은 언제일까? B랑 충돌하는 지점이겠지. A랑 B가. 그 다음 여기 지점에서 똑같이 A랑 B가 충돌을 할 거야. 왜? C가 갑자기 뛰어넘어서 A한테 충돌할 리는 없지 않니? 맞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랑 충돌하네? B랑 C가 충돌한대. 즉 얘랑 얘랑 처음 충돌하고 얘랑 얘랑 좀 가다가 B, C랑 충돌하고 다시 B가 A랑 충돌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거 따지는데도 좀 공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 쪽으로 문제가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 속력 4V래. 그 다음 속력이 얼마래? V래. 그러면 B쪽으로 얼마가 갔단 얘기야? B쪽으로 얼마가 갔단 얘기야? 3MV가 갔으니까 속도가 얼마? 3V가 나오겠지. 자, 얘 처음 운동량이 4MV야. 그 상태에서 얘가 이후에 MV가 됐으니까 플러스 3MV가 될 테니까 4MV가 MV가 됐으니까 이 남은 애는 B한테 갔겠구나. 그래서 3MV를 B에 작용시키면 3V로 운동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어서 더 구해주면 3V겠구나 라고 일단 2에서 3까지 정리가 됐어요. 일단 이때는 나머지 운동량이 0이겠죠. 자, 그리고 3T에서 이제 몇 T까지 정리해 줄 거다? 6T까지 정리를 해줄게요. 6T 보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A의 운동량은 V로 나올 거다. 맞지? 일단 여기까지 인정. 자, 그 상태에서 B 구해볼게요. 자, 3T에서 6T까지 포커스를 맞출 거는 뭐냐면 지금 B, C가 충돌한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왜? 얘네들이 변한 거에 주체들일 거니까. 그래서 좀 구해주면요. 일단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하긴 합니다. 일단 구해는 볼게요. 제가 장난 건데 이 문제는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긴 해요. 자, 볼게요. 일단 지금 A, B까지는 충돌이 어떻게 되는지 빼박이야. A랑 B랑 박았겠지. 근데 이 이후부터가 애매해. 자, B가 이쪽 방향 운동해서 C랑 충돌을 할 텐데 C랑 어떤 충돌을 할까?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뭐 같이 융합해서 갈 수도 있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난감해.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조건이 많다고 해준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을 쓸 거냐면 일단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욕심 갖지 마. 알았지? 한 번 보고 이해한다? 이거 욕심이야. 이 문제는 최소한 보면서 한 20분 정도 음미를 해야지 맞은 문제긴 하거든? 일단 볼게요. 자, 여기서 상대의 속도의 개념을 사용할 거야. 자, 일단 문제 상황 먼저 볼게. 첫 번째 상황. A가 쭉 가고 있는 이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여기겠지. 자, 두 번째 상황 볼게. A랑 B가 충돌했어. A는 MV라는 속도를 받아서 V로 가고 얘가 3V라는 속도로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거리는 충돌한 순간 얼마? 0이었다가 시간당 얘는 V를 갈 거고 얘는 3V를 갈 거니까 시간당 2V만큼씩이 계속 차이가 날 거야. 인정되니? 그리고 얘는 이 T만큼 동안 이걸 T만큼 동안 이걸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이 T만큼의 거리가 생겨날 거야. 인정되니?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상대 속도는 뭐다? 정지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의 속도를 정의 내릴 때 살짝 이런 거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고속도로에 100km짜리 차를 볼 거야. 100km짜리 차가 여기 있어. 자, 고속도로에서 100km짜리 차가 달리고 있는데 자, 내 차가 여기 달리고 있고 하나는 여기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서 있어. 고속도로 버스 정류장에 가끔 있지 않니? 자, 그런데 지금 얘가 100km/s로 달리고 있어. 예, 미친 속도지. 아니야. 다 이렇게 달리시면 안 돼요. 아워로 달리고 있어. 그리고 얘는 난 안전운전 좋아하니까. 난 운전하면 안 되지. 다시 60km/h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얘가 얘를 봤을 때는 몇 km/s로 달리는, 몇 km/h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까? 40m/h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니? 왜? 지금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얘가 60만큼 달리고 있으니까 얘는 그거의 차인 40만큼 달리는 걸로 보이겠지. 반면에 정지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얘를 봤을 때
100km/h로 달리고 있는 걸로 보이겠지. 즉 상대 속도의 정의가 뭐냐?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 자체, 움직이는 물체에서 관찰했을 때의 속력을 정의하는 거야. 즉 뭐에 중점을 둔다? 얘네 둘의 거리의 차에 중점을 두는 게 상대 속도이다. 그래서 두 물체가 운동할 때 상대 속도를 상대 속도의 원리를 좀 사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그래서 살짝 이런 개념들도 이따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상황까지는 이해가 됐어. 자, 세 번째 상황부터 살짝 난감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건 좀 오래 걸릴 거야. 볼게. A가 여기 있어. B가 가고 있어. 속도가 더 빠르겠지? 자, 얼마? V. 얘 얼마? 3V. 이 상태에서 B랑 부딪힐 거야. 이 세 번째 상황, 요 부분에. 근데 얘랑 부딪혀서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맞지? 맞지? 얘랑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할지, 얘랑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지 잘 모르겠어. 맞니?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개인데, 얘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다음 상황까지 가볼게. 똥멍청이 짓 할 뻔했어. 바로 댓글 달지 마. 사는 로마자에서 이렇게 안 씁니다. 자, 볼게요. 자, 네 번째 상황 보게 되면, 자, 일단 이 상황은 끝났어. 그리고 네 번째 상황 보게 되면 요 부분인데, 이때 어떻게 된대? A, B가 다시 충돌한대. 얘랑 얘가 다시 충돌한대. 맞지? 그러면 T 다음에 다시 6에서 10까지 정의가 될 거야. 자, 이때는 얘도 똑같이 얘는 2분의 1 V로 바뀔 거야. 맞니? B랑 C가 충돌했으니까. 그러면 난 이렇게 볼래. 자, 지금 이 T에서 3T 거치고 이 부분에서는 계속 2V씩 차이가 날 거야. 2VT만큼 차이가 날 거야. 근데 지금 요때 다시 A랑 B가 충돌해야 되니까 이 T만큼 시간당 벌린 거리를 다시 좁혀야 될 거 아니니? 맞아? 이 T만큼 얘가 계속 2VT만큼 차이를 길게 날 거지. 근데 얘랑 다시 이 부분에서 충돌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만큼 거리를 0으로 만들어야 충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머릿속에 좀 굴려봐. 그래서 지금 얘는 3T만큼이 걸려. 3T. 얘는 T만큼이 걸려. 얘는 2VT만큼 차이가 났어요. 인정되시죠? 근데 얘는 그 반대로 2VT만큼 차이를 좁혀야 돼. 그리고 시간은 3T가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차이를 줄이면 되겠지. 자, 볼게. 어떻게 구할 거냐? 얘랑 상대 속도 공식 자체가 속도의 차야. 속도 차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얘가 2VT가 나와야 돼. 2VT. 시간은 구해줬어. 3T래. 그럼 얘 좀 계산을 해주면, 넘겨주면 얼마야? 3T. 3분의 2V가 나오겠지. 속도의 차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3분의 2V. 3분의 2만큼 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지금 얘가 더 커진 상태가 2의 부분이었으니까 속도가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겠지. 그래야지 거리가 점점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3분의 2V를 여기서 빼주면 얘 얼마 나와? 3분의 1V가 나온다. 맞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따질 게 많았던 부분이지. 이어서 좀 더 풀어볼게. 일단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선지를 좀 제거해주자. 일단 기억번 2T에서 3T까지 B의 이동거리는 A의 3배이다. B 이동거리는 A의 3배이다. 자, 볼게. 2T부터 3T까지니까 이 부분이지. A의 이동거리는 V 곱하기 T야. 맞니? 이만큼이 T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T. VT야. 얘는 뭐야? 3VT야. 3배다? 맞네. 니은 볼게. 4T일 때 BC의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볼게. 지금 4T일 때가 요 구간에 속해 있지. 요 구간. 운동 방향이 반대니? 아니, 같지. 같아. 뭘 구하라고 했어? BC. C를 구해줘야지. 자, 얘랑 지금 얘가 충돌했어. 근데 얘 충돌하기 전에 3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B가 3V로 달리면 3MV야. 맞니? 근데 얘는
지금 나중 운동량은 보존될 거니까 B의 나중 운동량은 3분의 1 속도로 M이 움직이니까 3분의 1 MV야. 맞니?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일까? 8분의 3 MV겠지. 8분의 3 MV. 그러면 8분의 3 MV로 갔으니까 4M인 물체에 8분의 3 MV를 적용시키면 얼마로 달릴 수 있어? 곱해주면 되겠지. 곱해서 8분의 3 MV 나오면 되니까 2분의 3V로 달리면 되겠지. 2분의 3V. 근데 얘네들의 운동 방향은 같은 방향이겠지. 음수 안 붙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정답. 그래서 얘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문제가 망해. 그래서 따질 거 다 따져주면서 문제 상황에서 준 거 최대한 증거 잡아서 가고 하는 좀 센스도 좀 필요한 문제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선지대 자체도 지금 니은 디귿이 킬러야. 기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속도를 몇 개 구해보면 알 수가 있어. 근데 니은 디귿이 킬러기 때문에 안 돼요. 일단 니은 틀렸지? 반대니까. 반대가 아니라 같다. 자, 충돌 중 7T 때 속력이 가장 작다? 볼게요. 충돌 중 B가 7T 때, 요 때 속력이 B가 가장 작니? 라고 물어봤어. 볼게. 얘가 이제 파이널이야. 채울 수 있겠지? 3분의 1V의 제곱. 좀 다시 써주면 3분의 1V의 제곱. 3분의 1V의 제곱이야. 맞니? 자, 그 다음에 AB가 2타임 6T에 충돌을 했어. 그러면 V의 속력이 줄었네? 즉 다시 여기다가 그대로 풀어볼게. 똑같으니까. 자, 충돌하기 전에 얘네 합력이랑 나중 합력이 똑같아야겠지. 자, 구해볼게. 충돌하기 전에 A의 A의 운동량 MV 더하기 얘는 3분의 1 MV야. 얘는 얼마야? 하나 구해줬네. 2분의 1의 MV야. 맞니? 나중 운동량 구하고 싶으니까 X라고 둘게요. X라고 둘게요. 안 보이니?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 이항해주면 2분의 1 MV. 2분의 1 더해주면 6분의 5 MV. 이건 뭐다? X다. 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6분의 5 MV일 테니까 5분의 6V로 달릴 거야. 이 문제 어렵지? 어려워. 벅차. 어려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좀 하이라이트 좀 쳐주고. 자, 이렇게 달릴 것까지 알아냈어. 그 상태로 디귿선지를 보는 거야. B 중에서 7T 때 속력 크기가 가장 작다. 자, 3분의 1V, 6분의 5V. 얘가 가장 작지. 맞니? 3분의 1V가 가장 작지.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이 문제 너무 벅차. 맞니? 나라면 이 문제 시험장에서 만나면 못 풀었을 것 같긴 해, 솔직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질 것도 좀 많았고, 물론 다리 풀이법이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내가 찾아낸 건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복습을 2번 정도는 해보시고, 2번.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응용이 너무 잘 됐어. 지금 운동량에서 좀 경우의 수 찾는 문제, 그래서 운동량 보존 이용하는 거까지. 그래서 이 문제 복습 2번 정도 해보시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타이밍이 좋겠다. 이 문제는 어렵다. 인정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저번 문제에서 출제는 알려드리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틀리시면 안 돼요. 왜? 저희가 이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틀리시면 좀 곤란해요. 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말로 많이 설명을 해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이 문제가 좀 재밌는 게 출제를 하실 때 하나는 선지를 그대로 똑같이 내고 두 문제는 같다를 다르다. 같다를 크다로 크다를 같다로 해가지고 반대로 내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일단 문제는 다 아셨다는 전제하에 얘네는 스몰 m이죠. 자, 질량이 A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 크기와 B가 받은 충격량 크기와 같다. 같다 아니죠. 자, 얘는 문제에서 그럼 뭘로 나오겠다? 크다로 나왔다. 볼게요. 자, A의 이 알파랑 베타 A에 받는 충격의 크기가 자, 얘가 지금 속도가 10V고 얘의 속도가 V잖아요. 그러면 A가 즉 M이라는 물체가 10V로 달리고 있으니까 10MV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그에 반대로 MV가 나올 겁니다. 즉 얘는 차를 빼고 이 자동차랑 트럭을 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기 제가 그림 그리기 귀찮아서 자동차랑 트럭으로 써놨긴 했어요. 저는 음악을 선택했으니까. 자, 뭐 궁금하시면 한문철 씨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뭐 이런 걸로 실수한번 따질 것도 아니고. 자, 해보도록 할게요. 뭔 개소리야.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 지금 같니? 라고 했어요. 당연히 다르죠.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셔야 정답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알파가 받은 충격량의 힘의 크기는 알파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와 같다? 이게 맞죠? 자, 볼게요. 평균 힘의 크기 했으니까 변수로 끌고 와야 되는 게 뭐다? 시간일 것이다. 맞니? 시간. 시간이 10배 차이 난대. 맞아? 그래서 알파가 10배. 알파가 10t. 얘는 그냥 t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얘는 10mv에서 0 됐으니까 델타 10mv가 되겠지. 10. 얘는 mv에서 나중에 멈췄으니까 얼마가 될 거다? 변량이 mv가 될 거다. 그래서 얘 나눠주면 받은 평균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같다. 정답. 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B가 A로 받은 충격의 크기와 같다 다르다? 같다. 왜? 곱해. 얘네들이 한 다음에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M 곱하기 10V M 곱하기 10V 같지? 그래서 정답은 니근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냈긴 했지만 얘는 수특을 그래도 몇 번 정도 풀어보셨으면 틀릴 문제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 갖고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예요. 일단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운동량에 대한 분석 문제인데 운동량의 비율을 주고 질량의 비율을 줬으니까 잠깐만, 일단 운동량의 식이 P는 MV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를 시작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겠죠. 그럼 볼게요. P는 얘가 2M이고 속도를 얘 V라고 잡아봅시다. 자, 여기서는 일단 비율 관계에서 엮여서 나올 거니까. 왜? 지금 일단 물어보는 것도 다 비율에 관련되게 좀 유러를 봤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V라고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즉, 이 MV를 P라고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P는 얼마다? 4MV다. 그러면 얘의 질량이 M이니까 얘의 처음 속도는 몇이 나올 거다? 4V다. 그래서 얘랑 얘의 처음 속도를 구해줬어요. 자, 4V랑 V죠.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이 이 힘으로 위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받는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가속도가 일정하겠지. 지구에서 여기 존재하는 거랑 여기 존재하는 거랑 중력은 당연히 같으니까 심지어 동일 직선상이니까 맞겠죠. 자, 가속도가 일정한 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쓸까요? 가속도 일정,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나오니까. 왜?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자, 공이 던질 게 좀 없네. 얘가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자, 올라갈 때 처음 속도 그리고 위에 갔을 때 얘의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최고점일 때
최고점일 때 v 이꼴 제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가속도 일정. 그럼 뭐 쓴다? EAS 쓰면 되겠죠. 자, EAS 써볼게요. E에 A에 S. 구해주는 거가 최고점의 높이니까 EAS. 자, 첫 번째 A, EA, S, B. 자, 첫 번째 처음 속도 얼마? 나중 속도 얼마? 0. 처음 속도 A는 V의 제곱. 얘는 4V의 제곱. 16 제곱. 그럼 자, 얘랑 얘랑 몇 배냐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EA 같으니까 날리고 0, 0 같을 거야. 그럼 SA가 V 제곱이래. 그러면 SB는 마이너스 16V의 제곱이래. 몇 배? 16배. 이렇게 해서 기역선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6배.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운동량 크기는 2분의 1 P다. 볼게요. 자, 얘가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뜻은 뭐다?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자, 그러면 얘 속도가 0이 됐어요. 그럼 얘 속도가 원래 V였는데 0이 됐으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V 줄어든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는 속도가 4V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V 줄어들 동안 얘는 얼마나 줄어들었냐 물어보는데 당연히 V 줄어들었겠죠. 3V. 왜? 지금 둘의 뭐가 같다? 가속도가 같다. 그러니까 4V는 3V가 되고 V는 0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얘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얘는 3V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 운동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M이죠. 3MV는 몇 P예요? 여기 있죠. 2분의 3P다. 그래서 니은 선지도 틀렸죠. 자, 기역, 니은. 니은 맞고, 기역, 니은 틀렸고, 기역 맞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디귿. A의 높이가 H 2분의 1 H2에서 H까지 올라가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의 P다. 볼게요. 일단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 F는 델타 FT. 델타 TF.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궤적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볼게요. 자, A가 처음에 여기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올라간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설정하고 얘 가운데를 H 2분의 1 H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의 거리는 같겠죠. 2분의 1 H2로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 처음 속력이 0, 그리고 처음 속도가 얼마? A죠? V. 나중 속도 얼마? 0. 그리고 가운데 속도를 제가 그냥 V의 대문자 V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자, 얘는 이런 거예요. EAS 공식에서 아까는 가속도가 일정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도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니까 얘가 같겠죠. 즉 여기서 EAS 써주면 여기도 EAS는 나중 속력 0, 나중 속력 V의 대문자 V, 라지 V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V의 제곱, 얘는 라지 V의 제곱. 근데 여기서 자, 가속도 얘네들이 같죠? 맞죠? 그 다음에 S, 거리 얘네들이 같죠? 인정되시죠? 그 다음 A는 당연히 상수니까 같겠고, 그러면 얘랑 같다는 식이 나오죠. 인정되시나요? 그러면 얘랑 같다를 풀어줄게요. 자, 여기다 써줄까? 마이너스 라지 V의 제곱은 V의 제곱, 라지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다. 얘 넘겨주면 라지 V의 2의 제곱은 스몰 V의 제곱과 같다. 즉 몇 배 차이다? V는 루트 2의 라지 V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써줄까? 루트 2의 라지 V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구하자고 하는 게 충격량의 크기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올라갈 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래. 자, 일단 여기 속력이 그럼 얼마로 나왔어?
루트 2v.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될까? 구해주면 되겠지. 볼게. 0 됐으니까 여기에서의 운동량은 0일 거야. 맞지? 맞지? 여기서의 운동량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속도가 2분의 1 v니까 여기서의 운동량은 잠깐만 여기서 잘못 구했네. 여기서 이걸 정의해줘야 되지. 얘 좀 옮겨서 라지 v를 정의해줘야 되는 거지. 맞다. 라지 v는 이 루트 2의 루트 2분의 1의 v라고 정의될 수 있지. 그러면 어디다 얘를 넣어주냐면 여기다 넣었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속도를 구하라고, 여기서의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잖아.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얘 운동량 0, 운동량 구해보자. 자, 나중 운동량은 0이야. 처음 운동량 구해줄게. 처음 운동량 구해보면 자, 속도가 루트 2분의 1의 v 곱하기 무게 얼마? m. 그러면 곱해주면 얼마? 2의 루트 2의 m의 v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도 당연히 얘는 계산해주면 2분의 루트 2의 m의 v라고 계산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장 실수하기 딱 좋은 게 이거야. 자,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지금 딱 이 상황이 P만 아니었으면 디귿번 선지의 답이야. 근데 얘가 지금 P가 아니라 MV라서 P로 바꿔줘야 돼. 자, P는 EMV야. 맞니? EMV야. 그럼 얘는 몇 MV야? 양변에 4로 나누고 루트 2 곱해주면 되지. 4분의 루트 2의 P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겠죠. 맞죠? 얘는 틀렸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운동에 대한 건데 그래프가 줬으니까 뭔가 충격량이랑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가번 먼저 볼게. 가야. 얘는 속도가 0이래.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물리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독해에서 놓쳐서 물리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일단 숫자랑 대상, 뭐가 뭐에, 뭐뭐한 후 이런 데 좀 체크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좀 끊어서 영어처럼 청크 단위별로 묶어서 해석하시면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어서 볼게요. 자, 얘가 처음에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한대요. V. 자, 그 다음에 이 마찰 구간에 지나서 얘랑 부딪힌대요. 3m. 얘의 속도는 처음에 0이었고 얘 나중에는 같이 운동한대. 자, 이때 준 게 3분의 5mv래. 자, 보자. 같이 운동한다는 뜻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같이 운동한다는 뜻은 둘의 뭐가 같다? 자, 속도가 같다. 또는 가속도가 같다. 왜? 얘네 둘 중에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하나가 먼저 쳐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하나가 먼저 좀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 속도랑 가속도가 같아야 된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충돌한 다음에 받은 힘에 따라 같이 속도가 같아질 거기 때문에 가속도랑 속도만 좀 따져주시면 돼요. 처음 속도는 여기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얘가 얘한테 준 힘이 3분의 5mv래요. 자, 얘한테 준 거야. 근데 봐봐. 얘네 둘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대. 그러면 자, 얘한테 5분의 3mv를 줬어.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자, 3m인 물체가 5분의 1v로 갈 수 있는 힘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보자. 얘네 둘의 속도가 5분의 1v인 것까지 알아냈지. 왜? 둘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움직여야 돼? 5분의 1v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힘은 얼마일까? 5분의 1 mv일 거야. 맞니? 그럼 보자. 둘이 5분의 1 v로 움직이는 힘을 필요로 해. 이 마찰 구간이 지난 후에 4m인 물체를 5분의 1 v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4분의 5mv니까 여기 마찰 구간에 딱 나왔을 때에 얘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여야 된다? 4분의 5mv가 돼야 돼. 그럼 보자. 처음에는 가졌던 운동량은 얼마야? mv 4. 그럼 mv가 5분의 4 mv가 됐어. 그럼 얼마 줄어든 거야? 여기서
5분의 1 mv가 줄어든 거야. 맞지? 자, 이제 문제를 좀 보자. 자, 기억. A랑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A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내가 친구한테 돈을 보냈어. 그럼 그 친구한테도 돈이 보냈다는 걸 뜰 거고, 내가 보냈으니까 나한테도 돈이 빠져나갔다는 걸 뜰 거야. 이런 건 똑같아. 맞은 사람, 보낸 사람의 값이 크기가 같다. 물론 나한테는 마이너스고 걔한테 플러스겠지. 자, 그래서 기획번 동그라미 니은번 볼게요. A와 B가 충돌하기 직전 A의 속력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A와 B와의 속도의 5배다. 볼게. 자, 얘가 통과하자마자의 속도는 4분의 5m이야. 자, 얘가 통과하자마자의 속도는 지금 질량이 m이니까 5분의 4v로 통과를 할 거야. 인정되니? 그리고 나중 충돌하는 속도는 얼마래? 5분의 1v야. 몇 배? 충돌하기 직전은 5분의 4v, 충돌한 후는 5분의 1v. 그러니까 몇 배? 4배지.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에도 틀린 사람 많을 텐데 제가 이전 해설을 제가 2주에 찍어놔서 살짝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때 제가 방법 하나를 드렸어요. 자, 역추적이란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디귿선지도 좀 역추적이란 방법을 써볼게요. 물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얘는 좀 감이 올 거예요. 자, F인데 L이랑 MV니까 거리랑 지금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1에너지 정리를 사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는 일단 모른다는 한번 전제해서 풀어볼게요. 자, 역추적 방법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9mv의 제곱에 50의 L이래. 보자. 일단 얘네들은 보기 편하게 바꿔줘야 되니까 50FL은 9m의 V의 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지. 맞니? 9mv 제곱. 다시 적어줄게. 9mv 제곱. 맞지? 그러면 보자. 이 상태에서 성분을 분석할 거야. 자, 힘, 거리, 운동 에너지. 어떤 정리? 1에너지 정리. 자, W는 HF다. 자, 그래서 얘 빼고 넘겨주지. FS는 50분의 9의 M의 V의 제곱. 자, 그러면 지금 뭘 구한 거야? 힘이 한 1을 구하래. 자, 이 마찰을 한 게 L이라는 거리잖아. 요 마찰 구간이 한 1을 구하래. 즉,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래. 자, 보자. 어떻게 해주면 돼? 자, 여기 시작하기 전 처음 운동량이 M의 V야. 맞니? 나중 끝 도달했을 때 운동량이 얼마다? 4분의 5mv야. 차이가 얼마야? 5mv야. 그럼 얘의 속도 얼마? v. 얘의 속도 얼마? 4분의 5v.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뭐 써준다? 운동 에너지 써준다. 2분의 1에 m의 v의 제곱. 자, 이어서 계산해 줄게. 자, 얘의 속력이 v인 거 알았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얘는 제곱해주면 16분의 25의 V의 제곱. 얘 운동량 구해주면 지금 M이니까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25분의 16 V 제곱. 자, 그럼 얘네 둘이 차 구해줄게. 자, 보자. 얘네들은 50분의 16이야. 얘는 보자. 50분의 얼마야? 25야. 빼주면 50분의 9의 m의 v의 제곱이다. 얘네 둘이 같네? 그래서 디귿 선지 어떻게 된다? 정답. 그래서 이렇게 맞고 틀리고 맞고 해가지고 12번 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응용하는 거였냐? 지금 그래프가 뜻하는 바가 뭔지 분석을 하셔야 되고 얘네 둘이 지금 같이 움직인다 했으니까 둘이 같은 게 뭔지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조건 구하기 위해서는 역추적을 쓰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을 이용해서 1에너지 정리를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3번. 얘는 수특 문제 51페이지. 자, 이 문제도 또 풀어볼게요. 이 문제 처음부터 좀 들으셨다면 1에너지 정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1의 정의가 뭐다? 제가 준 힘으로 물체를
어느 정도 움직였느냐를 나타내는 게 일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히 그거죠. 제가 일한 만큼 일한 만큼 결과가 났느냐 이런 거예요. 즉 이거는 똑같죠. 제가 뻘짓한 방향인데 갑자기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도 운동 안 했다로 본다. 그쵸?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definition 정의 자체죠. 보다 자,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 자, 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어이구, 글씨가 중국어가 아니에요. 자, 움직이는 경우를 일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도 불구하고 기초를 좀 어수하게 하셨다면 좀 틀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바로 보기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 중에서 일 안 하는 경우를 찾으시오 라고 수특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살짝 그거를 기억선제에 적용시켜 놨긴 했지만 좀 더 심화시켰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니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이제 안 푸셔도 되긴 해요. 자, 볼게요. 기억 문제. 자, 이 중에서 한 일이 0인 경우를 구하시오. 정답은 기억 가랑 나가 0인 경우죠. 일단 가볼게요.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줬다 그랬는데 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일을 하지 않았어요. F1. 자, 나 볼게요. 나는 등속 원동이잖니. 힘의 방향 어느 쪽? 가운데 방향. 근데 어느 쪽? 운동은 이쪽. 운동 방향 제가 뭘 그은다? 접선 그은다 그러면 안 돼. 자, 그 상태에서 볼게요. 자, 마찰 없는 빗면에 놓은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밀어 올린다. 즉, 이런 물체가 있는데 얘를 일정한 속도로 밀어 올린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뭐야? 밀어 올린 방향 그대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맞다. 그래서 정답은 나랑 가가 일하지 않았다. 나쁜 새끼들, 일하지 않았어. 먹지도 말라. 자, 니은 볼게요. 물체 힘 F가 작용하여 힘의 방향과 세타 각을 이룬 방향으로 S만큼 거리가 이동했을 때 F가 아니는 W는 F는 코사인 세타다. 개소리야. 제가 똑같은 드립 쳤는데 써볼게요. W 1은 F S의 코사인 세타. 제가 몇 주 전에 이 드립 쳤었죠. 이 딱 수식을 보자마자 제길 물리는 제 길이 아니에요 하면서 거기 나으려는 버튼 손 꺼. 카톡창 열지 말고 롤창도 열지 말고. 자, 그 상태로 볼게요. 이 문제가 교육과정 바뀌긴 한데 일단 이 문제 자체는 맞아요. 자, 얘는 그냥 제가 증명까지는 해드릴 수는 없고 찾아보면 증명해드릴 텐데 예시 같은 거 그냥 들어서 끝낼게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빗면에 이렇게 물체가 올려나왔을 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mg의 사인의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세타라고 했을 때. 맞죠? 근데 올리는 힘은 얘랑 반대야. m에. 얘가 힘의 합성에 관한 거거든. 근데 얘는 그거에 좀 파생된 식이야. 알았지? 나눌 수 있겠지. 지금 F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힘에 대한 거고 S 같은 경우는 일의 정리인 거리에 대한 걸 테니까 일 정리 자체가 뭐다? W는 FS다. FS다. 아시겠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가 얘를 밀어 올리는 힘이다. 즉 내리는 힘은 사인, 올라가는 힘은 코사인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때 하시는 대사겠죠. 이건 물투야. 아시겠죠? 볼게요. 자, 디귿 가의 경우 빗면 올리는 경우 이 경우 빗면에서 물체는 등가 속도 운동. 개소리죠. 얘가 일정한 속도라고 문제 자체에서 줬는데 갑자기 등가속한테 뭔 소리야? 그래서 X 처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